안녕하세요. 내일 같진 않지만 남일 같진 않은 자꾸만 생각나는 이야기 내남자TV의 마이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됐던 기폭제가 되는 사건들의 가장 작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연애관계 초기나 또는 썸을 타시는 과정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대화법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꼭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애 초기에는 보통 보편적으로 본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 얘기 정도만 많이 하시고요. 조금 넘어가서는 친구들 얘기를 하실 때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관적인 평가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견해를 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연애관계 또는 인간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는 상대편에 어느 정도 정보가 제공이 됐고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생각 또는 내 편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변에 있었던 일 또는 본인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실 때 주관적인 평가를 조금 더 섞어서 얘기하시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해요. 예전 같으면 연애 초기에는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었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다 또는 너무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보통 하게 되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지나가서 관계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섰을 때 문제가 보통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처음 얘기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구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답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제일 좋지 않은 케이스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사람 만나는 거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은 그래도 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힘들겠네 피곤하겠네 라고 얘기를 또는 그 사람 진짜 피곤하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화자 또는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극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 얘기에 어떤 다른 포인트 없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실 때는 조금 이런 얘기를 현재형 또는 미래형, 즉 힘들겠네, 고생 많네, 수고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과거형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종결형으로 얘기하셔서 그 사건은 이미 끝났고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앞에 있다라는 점을 환기시켜 주시는 방법은 힘들었겠네, 수고가 많았네, 고생이 많았네, 피곤했겠네 처럼 조금은 종결형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부정적인 사건이라든지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종결하고 아니면 그 얘기에 대한 새로운 뉘앙스로 다시 대화를 진행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작게 발생을 하지만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해보거나 아니면 연애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주변인 중에서도 친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 다 아시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평가를 내리면 반응이 좋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현재형 또는 미래형 그래 만날 때마다 힘들겠네 라는 뉘앙스로 힘들겠네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힘들었겠네 피곤했겠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대화로 넘어가시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부부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안 좋은 일이라든지 안 좋았던 대화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얘기를 한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셔서 서로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고 깨달으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또한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미묘하고 크진 않지만 작으면서도 계속 반복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얘기를 본인이 인식하게 되시면 가끔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예전에 집에 있을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조금 무뚝뚝 하신 편이었는데 간혹 가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 친구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초기에는 이제 위로를 하신다고 고생 많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옆에서 듣는 자제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본인들 당시 회상하시면서 조금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파생하는 이야기는 정말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본인이 상대편이 좀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위로받고 싶어하는 얘기를 했을 때 초두에 어떻게 대답으로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 때문에 조금 많이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답변을 제가 힘들겠네, 고생이 많네, 이걸 힘들었겠네, 고생이 많았네 이렇게 말씀드린 예를 들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 지금 이렇게 저렇게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별로야 라고 얘기하시면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기분이 별로겠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훌륭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뉘앙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분이 계속 안 좋을 예정이구나 라고 판단했다라는 근거가 되었다 라는 뉘앙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였겠네 로 얘기를 좀 종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과정이 조금은 더 유연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었을 때 더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좀 잘 됐어요 라는 피드백을 주신 경우가 좀 있었고요. 내담하시는 분들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시면 좀 공식처럼 외워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특정 사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이런 단어를 써야겠다, 기분이 별로겠네 보다는 기분이 별로였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개선하시는, 스스로 대답을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분이 좋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경험들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칭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칭찬에 관련해서는 영상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연애라던가 썸 타실 때는 이런 사소한 차이, 말 한마디에도 상대편의 반응이라든지 어색함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항상 당신의 편 마이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